저는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약초는 나무인데요. 8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이 8월 14일이거든요. 이제 무더위가 절정을 지나 조금만 있으면 이제 찬바람이 좀 불겠죠. 이 8월에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여러분들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신다면 도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약초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 이름은 회화나무입니다. 이 회화나무는 키가 크게는 45m까지 크고요. 그리고 몸통은 3m까지 이렇게 두터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자나무로도 유명했거든요. 이 나무가 클 뿐 아니라 수영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평상을 깔아 놓으면 참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라서 정자나무로 많이 인기를 끌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학자수라고도 하는데요.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마당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수라는 이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회화나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서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나무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로 심는 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로수로 심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나무만 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이 나무가 가뭄에 아주 잘 견딥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이 아스팔트 바닥이기 때문에 물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 잘 견디는 특성을 지닌 나무를 선택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나무가 공해에도 잘 견딥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해를 분해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심의 가로수로 아주 적합한 것이죠. 제가 올림픽대로를 자주 다니는데, 올림픽대로는 양옆으로, 그러니까 김포 방향이나 아니면 이쪽 상일 방향이나 양쪽 다 회화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도 역시 회화나무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서도 그 가로수로 회화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이 공해물질을 분해하는 효능이 아주 좋기 때문이죠. 자, 이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로움을 주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화나무가 예전에는 귀신을 물리친다 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을 진짜로 물리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화나무 꽃에서 나오는 이 특별한 향이 목이나 파리 뭐 이런 것들을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200m, 그러니까 회화나무가 심어진 곳으로 반경 200m 안에는 파리나 모기 유충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뭐 파리나 모기를 귀신으로 이렇게 봤다면 그게 맞는 말이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화나무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또 약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가 회화나무거든요. 이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넓게 잡았는데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회화나무는 콩가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까시 나무하고 굉장히 흡사한데요. 아까시 나무는 아시다시피 봄에 꽃을 피우는데, 이 회화나무는 무더위가 굉장히 절정에 이른 8월쯤에 꽃을 피웁니다. 이게 회화나무인데요. 이 잎의 모양을 보시면 아까시 나무 잎하고 좀 유사하게 보이죠. 회화나무 꽃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잎이 많이 번성해 있고요. 좀 포커스를 크게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 보이는 게 이게 회화나무 꽃입니다. 지금 8월 14일인데 여기는 해가 좋아서 그런지 회화나무 꽃이 많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화나무 꽃도 아카시 꽃처럼 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는 지금 그 형성이 다 안 된 상태인데요. 보는 바와 같이 약간 길쭉한 콩 모양으로, 이게 콩가식물이다 보니까 콩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옆에 이거는 칡 열매입니다. 칡도 콩가식물이죠. 그래서 지금 칡하고 회화나무하고 같이 콩가식물이 같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참 많아요. 전체가 다 약인 나무들이죠. 회화나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회화나무는 나무 자체를 약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 가지, 나무 잎, 그리고 방금 보신 회화나무의 꽃, 그리고 열매, 전체가 다 약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회화나무 꽃과 열매인데요. 회화나무 꽃을 괴화라고 합니다. 괴화에는 실제로 그 성분 분석을 해보면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은 이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괴화는 각종 출혈을 먹게 하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나, 그러니까 코피를 비롯해서 위출혈, 뭐 장출혈, 자궁출혈 등등 여러가지 출혈증에 사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대변 출혈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일어나는 출혈, 치질을 포함해서 그런 출혈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쇠비름 있죠. 쇠비름과 이 회화나무 꽃, 그러니까 괴화죠. 이 괴화를 한꺼번에 달여서 드시면은 이 대장 출혈에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특히 요즘에 약간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진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에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은 회화나무 꽃봉오리, 꽃이 아니고 꽃봉오리를 약으로 써야 됩니다. 피지 않는 꽃봉오리, 그리고 쇠비름을 함께 달여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는 이 회화나무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이제 가을쯤에 있고, 이제 겨울 가까이 됐을 때 이렇게 채취하시면 되는데, 콩 모양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거를 따가지고, 뭐, 달여 드시거나 분말로 해서 또는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 몇 년 전에 이 회화나무 열매가 광풍이 부른 적이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회화나무 그 열매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에 물론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또 하나, 이 옛날 사람들은 회화나무 열매를 장수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장수를 보장하는 약으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복용을 했었던 약이고요. 안질에도 좋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을 때. 제가 회화나무 열매나 회화나무 꽃봉오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여기 나와서 찍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막 차거든요. 덥기도 하고, 회화나무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